장마가 돼서 비도 하루 종일 내리고 시장에도 비가 하루 종일 내리고 있어요. 근데 장마가 1년 360일 오나요? 길어야 일주일 안에 끝나겠죠? 마찬가지라고 판단합니다. 일주일 정도의 변동성이 걸린 걸로 지금까지 2024년 연초부터 끌고 왔던 추세가 끝났다고 판단하는 건 첫 번째 어불성설, 너무 빠르다. 몽담님! 안녕하십니까? 몽담님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새로 하고 있는 노래 좀 가르쳐 주세요. 100억! 또 부자! 오케이, 오늘 마감 그거. 네. 오늘 7월 18일 목요일 어땠어요? 장 봤어요 오늘? 오늘 좀 슬쩍슬쩍 봤는데 오늘 처음부터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어저께 주도주에 대한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에서 먼저. 그리고 미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반도체, 특히나 테크주가 현재 시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박살났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6.8% 정도 하락했죠? 네. 여러 테크주 동반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쭉 빠졌어요. 그 영향이 하나 있었겠죠. 그리고 AI라는 키워드에 속해 있는 주도주 섹터, 전력기기라든지 다 동반했어요. 그런 분위기 하나 있었고, 그럼 주도주에 대한, 시장에 대한 큰 축 안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애들이 이렇게 이제 기본 축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밑바닥에 러셀 2000 지수라고 있죠. 이런 거예요. 시가총액 1001위부터 3002까지 하면 2000개예요. 거길 묶어놓은 거랑 나스닥 100이랑 극과 극에 있는 애들인 거예요. 나스닥 100의 시장의 주도주의 섹터가 다 몰려있고 러셀 2000이라는 건 바닥에 박박히 있는 거예요. 성장일에 대한 유무, 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뭐 탄탄하지만 성장에 대한 에너지는 좀 적은 중소형 라인이 많겠죠. 여기는 성장이란 걸 끌고 가는 애들이 있겠죠. 여기 이렇게 시소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올라올 거냐, 여기가 언제 이제 반등을 할 거냐, 이에 대한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한 하루 이틀 지났어요.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가서 당연히 지나가야 하는 거지만 원래 추세에 대한 기본 추세 속에서 많이 벌어졌다가 다가가고 있다 정도의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틀차 여전히 반도체나 전력기기 같은 애들이 같은 방향성을 보여준 거죠. 한 가지 좀 고무적인 건 그래도 외인들이 삼성전자는 계속 땡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막판에 더 땡겼어요. 그래서 일단은 빨갛게 양전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장도 굉장히 빠른 시장이에요. 어제의 충격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완화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쪽에서 큰 에너지는 조금 더 사그라들고 이쪽이 다시 조정받다가 올라가고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금리 인하 확률이 언제가 지금 쫙 올라갔죠? 몇 월 달에? 9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이다 막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7월 달 말에는 FOMC가 열리는데 그때는 좀 시기상조 아닐까 정도? 근데 과거에 이 주식시장을 조금 지켜봤던 사람들은 큰 충격이 있고 시간이 지나서 금리 인상을 쭉 하다가 첫 번째 금리 인하, 두 번째 금리 인하 이런 식으로 금리가 초반에 변하는 큰 자리를 변곡점이라고 판단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한테도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뭐 9월이 될지 더 밀릴지 당겨질지 진짜 모르겠지만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원칙적으로 투자자산 시장한테는 플러스 효과를 주는 게 맞아요. 그죠? 금리 인하하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따져봐야 될 것들이 많다고 하고 있어요. 3년 전으로 막 돌아가요. 코로나가 2020년도에 3월 달에 푹 하고 V자를 꺾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금리 인하를 막 해야 되고 예전 표현에는 헬리콥터 머니라고 미친 듯이 돈을 뿌리는 거죠. 그건 우리는 유동성을 푼다고 표현하면 돼요. 금리 인하 짝꿍이 유동성을 푸는 이게 짝꿍이니까 이게 투자자산 시장에 막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증시는 1년 만에 100% 지수, 종목도 100% 이상, 비트코인은 그때 8배 막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1년 뒤에 첫 금리 인상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부터 1년 동안 우리 미끄럼틀 탔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 안에서 2차전지의 고점도 한번 나왔고 하면서 쭉 빠지다가 다시금 24년도 초반, 23년 후반부터 중장기가 돌면서 에너지가 쭉 나오고 2900, 3000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조정이 나온 거예요. 큰 추세의 흐름을 한번 말해봤어요. 그러면 시장의 변곡에 대한 전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다,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금리에 대한 향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달에 힌트를 좀 얻고 9월 달에 진짜 현재 이렇게 확률이 올라간 상태에서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지, 첫 금리 인하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까지가 우리가 지금 확인할 자리예요. 지금은 뭐 중간에 이런 주도주와 그다음에 소외주와의 방향성이 조금씩 갈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방향성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하나 고쳐나가겠죠? 한 방에 고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됐다! 다시금 그래서 현재 정책을 가지고 시장이 계속 조금씩 해석해 나가면서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를 조금씩 맞춰가고 있는 중이에요. 단박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빼따꼼플리. 제일 두려운 게 가장 영향을 주고 펼쳐지면 그때보다 두려움은 상쇄된다. 제일 기대한 게 펼쳐지면 상쇄된다. 오늘 원전 관련주. 체코 우선 협상자 대상 지위 선정. 그러니까 붕 띄워놓고 도도도도도 그런 거죠. 자,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67로 마감했어요. 2824. 개파락한 거 맞고요. 저점이 1.56이에요. 와, 어제 미국 시장의 이미지 한번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이 삼성전자라는 애들을 보세요. 마이너스 3.34까지 갔다 왔다가 종가는 플러스 0.23이니까 이 에너지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이 덜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타의 시가총액 상위주에 힘을 들인다기보다 온리 삼성 이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생각보다 계속 저런 상태를 유지해주죠? 근데 삼성전자를 주도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심리는 자꾸 뒷단에 왔다 갔다 하는 순환매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피곤한 거죠. 코스닥은요. 마이너스 0.84 우리가 이야기했던 저점을 한번 깨고 내려갔어요. 근데 이 깨고 내려간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 전에 여기 자리, 중장기가 깨지는 자리, 그 다음에 공부할수록 장기 이평선이 눕는 자리, 공부할수록 여기부터 여기까지 펼쳐지는데 개인만 사네. 이런 지표들을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이게 놀랄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 진행이 된 상태예요. 저점 깨고 한 번 더 내려갔어요. 단 오늘은 거꾸로 에코프로 BM 라인을 땡기면서 다시금 요만큼을 회복시켜 놨습니다. 시장의 특징이 많이 이제 정신이 없긴 해요. 중심 잡아야 돼요. 이럴 때 좀 혼란스럽고 이럴 때 급격한 변화를 가져간다거나 이러면은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다시 시장의 추이가 상쇄되고 잦아들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하이닉스는 3.63으로 마감했어요. 갭으로 떨어졌고요. 여기는 매기가 조금 펼쳐지는 모습이 안 보였어요. 오늘도 160만 주 정도 외인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장중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 퀄이 떨어졌다 이런 소식도 나오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장중에 TSMC가 실적 발표하면서 반등 에너지가 조금씩 세지기 하더라고요. 근데도 여기까지는 아직 돈이 들어가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단 주도주라는 애의 특성상 현재 한 번에 61선 라인까지 밀고 내려온 상황이니까 점으로 찍지 말고 구간으로 생각하세요. 특정한 위치 안에서는 얼마나 상쇄시키고 드디어 오른쪽을 시작하면서 어흥이 나오는지 상쇄시키는지 그걸 추적하시면 돼요. LG엔솔 여전합니다. 삼바도 보합이었고 자동차 쪽은 매기가 조금 더 빠지는 모습. 셀트리온 박스권 상단에서 저항을 두들겨 맞는지 뚫는지 지켜봐야죠. 왜냐면 빨주 노초파의 21선인 노란색이 추세를 탔잖아요. 이렇게 되면 특정한 기간이 지나면 완전 정배열 상태를 만드는 주가의 이 상태인 것 같아요. 체크할 지점이 됐어요. 금융주들 이 정도였습니다. 자, 가장 많이 오른 건 한전기술이라고 나왔는데 봉의 모습은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터진 모습이죠. 빼따꼼블리, 기정사실화, 선반영. 완전히 안 보다가 새롭게 본 사람들은 체코원전 위협 대상자가 됐대 이거고, 계속 지켜보다가 포지셔닝하고 봤던 사람들은 재료가 노출이 됐네. 그거의 싸움에서 차익거래가 이긴 거죠. 자, 그 다음은 세아제강 지주가 역배열에서 한 5% 정도 움직여줬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랜만에 5%. 오늘 여러 가지 주도주 중에서 그나마 대왕고래 라인이 움직임이 조금 더 나았어요. 그냥 스케줄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시추에 대한 앞쪽에 작업을 해야 됐을 때
그 항구에서 누군가 이 역할을 맡을 거고 누군가 이 역할을 맡을 거고 라는 걸 나라 일이니까 공고를 내야 되잖아요. 공고를 내고 이거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를 공고를 냈다는 이유, 그런 것들이 진행되니까 오랜만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롯데칠성, 롯데웰푸드, 롯데그룹주로 볼 수도 있고 음식료로 볼 수도 있고, 다음 KG모빌리티, KT가 3.8%. KT를 찍는 순간 SK텔레콤도 찍어봐야 돼요. 최근 추이가 똑같네요. 통신주, 경기 방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안 띠고 있다? 통신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한 달에 소비해야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통신비는 내가 힘들어도 소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경기 방어주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통신 섹터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SK텔레콤이나 KT 같은 애들이죠. 그런데 그런 애들이 강해진다? 시장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약간 찌글찌글한 시장의 성격을. KT도 SK텔레콤도 그런 모습이네요. 한전 KPS도 장대 음봉이 거래 터진 거니까 뺐다 꼼플레이, 세아그룹주 같이 움직였고, 스틸주들이 일부 움직임이 조금 나왔네요. 그 다음 식품주들 개별 반등 일부, 그 정도였습니다. 거꾸로 봤을 땐 금호타이어가 개파락해서 거래가 터져서 추세를 한 방에 깼고요. SK스퀘어도 한 방에 때려갔어요. 이 두 가지 종목의 특징이 있어요. 금호타이어와 SK스퀘어. 배당주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쟤네들은. 근데 걔네들이 동시에 한번 스크래치가 났네요. 그 다음 전력기기의 대장인 HD현대일렉트릭. 이쪽도 AI 시대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핵심으로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움직임과 똑같이 펼쳐지고 있는 상태. 어디서 잦아드는지 점이 아닌 구간으로 설정하고 관찰해라. 화장품주 일부, 동남아 진출한다고 했던 FNF, 현대엘리베이, 풍산, 두산, SK, 느낌은 지주, 그런 느낌들이 드네요. 금호타이어, 금호석유, 금호그룹주. 금호타이어가 배당의 느낌이 아니고 금호석유가 배당의 느낌이 좀 있는 애들. 한미반도체도 장중에 마이너스 6.78까지 갔는데 종가는 3.7. 매수 에너지도 있긴 있었다. 이 앞쪽에 이 박스권 그리던 구간을 이렇게 연장을 해버리면 지지가 나와야 될 하단 박스권의 상단 정도 되는 것 같다 생각해 볼 수 있죠. 굉장히 지리지리한 자리예요. 왜냐면 한미는 과거에 거의 6개월 동안 박스권을 그리고 요날 하루에 상한가에 가면서 3배를 올라갔어요. 그리고 박스권을 그리다가 한 번 더 돌파가 일어났고 쪼로록 내려가면서 아래 박스권의 상단에서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이닉스 61선 공방 체크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 거래대금 삼성전자 1등, 하이닉스가 2등, 원전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가 3등인데 장대 음봉에 거래 터진 케이스니까 하방으로 터진 케이스. 한전기술 마찬가지, 한전산업 마찬가지. 한전산업이 그나마 주봉, 월봉, 연봉 찍었을 때 역사적 신고가 상태네요. 그나마. SK이노베이션 지금 지배구조 개편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SK그룹이. 그에 대한 내용이 어제 돌출되면서 기대감과 차익과 동시에 나온 하루였고요. 방산주 조금 쉬고 있지만 추세는 달라진 게 크게 없는 섹터고, 그 다음 원전하면은 테마단의 이미지가 큰 우리기술 장중에 24%까지 갔다가 2% 마감. 다 차익이 나왔네요. 그 다음 추세를 타버린 조선 관련주, 그 중에 삼성중공업. 가장 최근에 추세가 좋아진 게 조선주 맞아요. 근데 얘를 성장주의 개념으로 계속 쭉쭉쭉 70도 각도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충분한 시간을 공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대응하고 좋아해야 되는 섹터가 조선 관련주입니다. 공부를 플러스 조선 기자재 묶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오늘 3.7%. 이게 코스닥의 낙폭을 일부 막아냈어요. 한미반도체, 한국가스공사, GS글로벌, 대왕고래, 그 다음 삼천당제약이 이 정도 에너지. 신약개발주도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셌던 섹터죠. 금리 인하의 바이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긴 하니까요. 플러스 기술 수출이 있거나 신약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있거나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체크할 게 있어요. 신약개발주들은 필연적으로 항시 자금 조달을 해야 돼요. 연구비를 충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과거부터 전환사채를 계속 발행하면서 몇백억씩 모으다가 그걸 몇 년 연구하고, 근데 아직 연구가 안 끝나면 또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또 연구하고 이런 거라서 조그만 신약개발주들이 초급등을 하는 패턴 안에서 당연히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체크해야 되지만 기존의 시장에 있던 전환사채의 상태도 같이 체크해야 돼요. 얼마나 전환사채가 발행되어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니? 현재 신약개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구간에 전환사채 전환될 게 있니? 이걸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개발과 전환사채 확인은 같이 하는 거다. 일렉트릭, 화성밸브, 대왕고래. 이 당시에 발표가 됐고요. 그 며칠 전에 거래가 터진 일거리가 있어서 많이 의심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쭉쭉 하다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한 방의 움직임으로 MSC 코앞까지 갔다가 편입 불발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네요. 전력기기 라인들 중에서 LX 일렉트릭이 8월달 편입, 어제까지도 아직은 편입 대상이에요. 왜냐면 시가총액 컷오프가 몇 프로 안 남았어요.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간당간당한 상태긴 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제가 강연에서 말했던 것처럼 8월달 MSCI는 결론은 별거 없구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탑30입니다. DXVX? 이름이 특이하죠? 일단은 계속 우하향하는 종목이고요. 개별적으로 일단 상한가 같습니다. 최근에 이 바이오에서 비만 치료제가 핫하죠? 그런 내용으로 후발주제 성격으로 움직였어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재료로. 엑스큐어는 보세요. 오늘 상한가 같죠? 문제는 오늘 상한가가 직전까지 그 전의 움직임이에요. 3,000원에서 6,000원까지 100% 움직인 상태에서 오늘 상한가가 왜 갔냐면 대규모 자금 조달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고 막 주인이 바뀌든 신사업을 하든 어디서 많이 봤던 패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시장의 노출도가 나오기 전에 벌써 100%를 뜬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재료 없이 왜 이래 했던 애들은 결국에는 자금 조달의 성격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애들을 만약에 기업 분석 창 같은 걸 뭐 이런 걸 가장 일반적인 걸 하나 띄워놓고 이렇게 본다고 치면은 지금 주가의 상태랑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익과 괴리가 이만큼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사업으로 움직이는 주가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런 애들이 많아요, 요새. 자금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열어놓고 보면은 샤페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약개발주고 최근에 자금 조달을 해야 돼요, 얘도. 그러니까 인위적인 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개발이니까 자금 조달 여부 확인, 그 다음 과거의 전환사채 여부 확인, 그 두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화성밸브, 대왕고래. 유틸렉스도 신약개발주로 보면 될 것 같고 다 요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엑시콘, 삼성전자 CXL 재료 다시 나오면서 20% 상승. 그 다음 이런 개별적인 종목 한 두 종목 빼고는 반도체는 다 오늘도 하방이었어요. 페타콤플리, 바이온도 상태가 아니죠. 연속 적자 기조에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보면 계산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 있어요. 근데 얘가 움직인다? 화장품이라고 하긴 하지만 화장품 때문이 아니다. 얘도 자금 조달의 니즈가 아주 한껏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노룰스, 대왕고래, 메디콕스, 그렇죠? 이런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늘면서 변동성이 커진다. 세트 중에 한두 개는 종합이에요. 자금 조달하든 최대주주 변경하면서 최대주주가 전환사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해서 신사업 한다고 하든 여러 가지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빛과전자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일 거고. 나이백도 오늘은 비만치료제로 움직인 날이었고요. 앞타바이오도 시총이 꽤나 작은 신약개발주예요. 얘도 한번 체크. 얘도 기술 수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탄력도가 굉장히 세서 눈에 많이 보이는 종목이에요. 그럼 얘도 같이 전환사채에 대한 상태를 다트에 들어가서 체크해 봐야 돼요. 나페스, 원전 관련주, 방산 관련주 중에 신규 상장주. 이날 역사적 신고가 갔다가 이틀이 지났는데 역시나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밴드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준점은 과거의 자리 지우고 이제는 다시 이 자리 기준점을 잡고 있으면 되겠죠. 오로스나 네오셈 정도가 반도체에서 움직였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레몬이 움직이는 정도. 삼화제약은 차트상으로 진짜 너무 아름답게 이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재료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특이해요.
며칠째 눈에 굉장히 밟히고 있어요. 왜냐면 이 양봉 하나가 16%, 17%, 막 14% 이래요. 그래서 탑 30에 계속 들어가요. 근데 재료를 못 찾겠어요. 이 회사가 중소형 제약주로서 호흡기 약 쪽에 강자인 건 맞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근에 백일해라는 질병 때문에 이런 정도로 움직인다고? 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는 거 하나. 근데 그걸로도 최근에 이 주가 상승을 설명하기는 좀 빈약한 것 같은데 재료가 미노출된 상태에서 굉장히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특이합니다. 히토류 관련주. 분쟁이야 뭐. 그다음 트럼프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중국과에 대한 대립각도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원전 관련주.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여기서 묻지마 급등했던 자리에 재료가 뭐였냐면 대규모 자금 조달이었어요.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약공장. 바이오 시밀러 만들어내는 약공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ST팜 이런 애들이잖아요. 생물보안법.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결론은 통과가 딱 돼버리면 중국에서 아니면 중국산 만들어진 거 약 못 들어오게 할게요. 그거 어디서 만들 거예요? 여타의 나라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배경이 깔린 상태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하거나 뭐 어디는 실사를 나온다고 하거나 이러면 뭐 현실에서는 일부 펼쳐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입니다. 하락전환. 자, 원전 관련주가 들어가 있는 거는 뭐 베타콤플리로 설명이 되고 비만 치료제 펩트론도 뒷단에 있는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대장주는 주도주로서 이제 차익 거래를 일부 나왔겠죠. 그래도 요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도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시장의 변동성이 딱딱 걸려가지고 이틀 정도 지났어요. 그쵸? 근데 이틀 정도의 변동성이 걸린 걸로 지금까지 2024년 연초부터 끌고 왔던 추세가 끝났다고 판단하는 건 첫 번째 어불성설. 너무 빠르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들 정책이나 입에서 나오는 코멘트.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한테 TSMC 반도체 많이 벌지 국방비, 대만을 우리가 보호해주는 방위비를 한껏 올려야겠다 하니까 대만에서 방위비 올릴게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미루어 생각하면 어제 한국, 일본, 대만에 있는 파운드리가 다 똑같은 식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 재료가 가장 컸던 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그것들이 결론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상쇄되고 TSMC 실적 발표하고 다음 주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그런 발언들 조금씩 잊혀지고 삼성전자가 뭐 통과하고 이러면서 상쇄시키고 있는 과정 중에 이틀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러셀 2000 올라가는 거 보니까 나 저 밑바닥에 있는 거 사야 돼. 아마 그렇게 하다가는 밑바닥에 올린 거 다시 떨어지는 국면에 주도주 반등하는 걸 팔아서 이쪽 갔다가 여기도 놓치고 여기도 놓치고 이런 게 아닐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변동을 준다고 해도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한 방에 치고 한 방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장마가 돼서 비도 추적추적 하루 종일 내리고 시장에도 비가 추적추적 하루 종일 내리고 있어요. 근데 장마가 1년 360일 오나요? 아니요. 길어야 일주일 안에 끝나겠죠? 마찬가지라고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회원분들한테 긍정적이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노래로 100억 부자 화이팅!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하나 둘 셋! 세금 신고 완료. 마쿠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